자, 이제 51페이지 봅니다. 자, 51페이지. 거기 이제 4번의 등록 신청 수수료인데, 이거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맨 헷갈려하고 틀리는 건데. 우리가 이제 행정청 찾아가서 뭐 하려면 이제 수수료 내는데, 이때 수수료 거기 첫째 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 수수료 납부한다 그랬어요. 자,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의회 의원들이 만드는 게 조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지자체는 어디를 가리키냐면 시, 군, 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시, 군, 구. 왜냐? 우리가 시, 군, 구 찾아가니까 시, 군, 구 조례에 따라 내는데 문제는 여기 조례, 아까 지자체자 그랬죠. 그러면 이때 시 조례나 군 조례는 있어요. 왜냐면 이건 지자체, 자치단체니까. 그런데 구는 뭐예요? 자치, 비자치가 있잖아요. 자치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조례를 만들 수 있는데 비자치단체는 조례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럼 비자치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급 기관인 시조례에 따라야 돼. 시.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기 전주예요. 자, 내가 덕진에 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덕진에 살고 있는데 사무소를 완산에다 내고 싶어요. 등록 신청을 어디 가야 돼? 완산구청장 찾아가요. 전주시장 아니에요? 수수료 어디 거네요? 전주시 조례. 완산구는 비자치니까 조례가 없으니까. 이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 자, 광주광역시 서구에다 사무실 내고 싶다. 그러면 서구청장 찾아가야 돼. 이때 수수료 어디 거 낸다? 서구는 자치니까 서구 조례. 알겠어요? 자, 이거 이제 잘 알아야 되죠. 자, 페이지 남겨서 자, 53페이지. 그러면 이제 등록관청은 이제 등록 신청 접수를 받으면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걸 갖췄다 그러면 자, 등록 처분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등록 처분을 해주는데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등록의 기속성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법에서 갖추라는 것만 갖춰서 무조건 받아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추지 못한 다른 원인이 발견되면 안 해줄 뿐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 해준다. 뭐 따로 볼 필요 없어요, 그건.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으로 내려오면 그럼 이걸 검토해서 며칠 내 해주느냐. 거기 셋째 줄. 동그라미 셋째 줄 주는 거 아니에요. 며칠? 이거 외워야 돼, 이거. 그러니까 이제 신청을 하면 7일 동안에 검토해가지고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서면으로 통지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때를 기준으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지를 받으면 등록이 되고 그 전까지는 아직 등록이 아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페이지 남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등록을 받아서 이제 바로 중개업을 하냐. 근데 그게 아니라, 자, 그 밑에 이제 보증 설정 및 등록증 교부 그랬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죠. 우리가 이제 등록증을 발급받아 이걸 사무실에 걸어놓고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 등록증을 바로 안 준다 이거예요. 뭔가 조치를 해야 주는데 그게 뭐냐? 보증 설정. 그 보증 설정 거기 보면 첫째 줄 밑줄에서 첫째 줄 등록을 한 잔한 해가지고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자 거기 첫째 줄에 밑줄 하세요. 등록을 한 잔 업무를 시작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등록증을 받아가지고 이제 업무를 할 텐데 등록을 받으면 보증 설정을 업무 개시 전까지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보증 설정을 했다고 등록관청한테 신고를 하면 그러면 이제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 보증 설정 자세한 것도 저 뒤에 나와요. 거기 가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데 자, 이제 한마디로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보증 설정을 언제까지 한다? 업무 개시 전까지. 이게 등록을 받으면 그 전에 하는 거 아니에요. 보증 설정을 이때 갖추고 등록 신청하라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조심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보증 설정은 자, 업무 개시 전까지. 그러니까 등록을 받아서 업무 개시 전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보증 설정을 신고를 하면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주는데 거기 맨 밑에 54페이지 맨 밑에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에 둘째 줄에 보면 등록증을 언제까지 줘요? 지체 없이 거기다 체크하세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면 잘 틀려요. 54페이지 맨 밑에 거기 둘째 줄. 이거 등록증은 지체 없이 줍니다. 이걸 갖다가
7일 내에 준다 이러면 거의 겁벅 넘어가요, 사람들이. 7일 이내에 등록 처분을 해주고, 이거는 지체 없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업무를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 56페이지로 갑니다. 자, 56페이지 이제 그러면 자, 등록증을 이렇게 발급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등록증 원본을 우리가 사무실에 게시합니다. 걸어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언제까지 업무를 해야 되느냐? 자, 우리 법에 직접적인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등록을 받아서 우리가 업무를 해야 되는데, 저기 휴업 파트에 보면 우리가 휴업은 쉬고 싶을 때 쉬는 건데 조금 길게 쉴 때는 신고를 해야 돼. 그게 이제 기준이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초과하여 휴업할 때부터 신고하고 휴업을 해야 돼요. 짧게 쉴 때는 안 해도 되는데. 근데 그 법조문에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냐면, 등록을 해줬는데 업무를 하지 않고 있으면 이것도 휴업하고 있는 것처럼 취급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등록을 해줬어. 그럼 보증 설정하고 등록증 발급받고 이제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등록을 해줬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입원을 해야 되거나 무슨 사정이 생겨서 개업식을 못해. 그게 계속 막 딜레이 됩니다. 3개월 넘어갈 것 같아.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럼 휴업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휴업 신고하지 않고 제대로 하려면 늦어도 언제까지는 업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3개월 내에는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휴업 신고해야 돼요. 그런데 휴업 신고 안 했다 그러면 이거 100만 원이 과태료 받아요. 그러니까 업무를 해보기도 전에 이제 휴업 신고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자, 등록을 해주면 늦어도 언제까지는 3개월 이내는 업무를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3개월 내에.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자,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제 또 추가적인 내용 하나하나 봅시다. 자, 페이지를 앞으로 넘어서 55페이지. 55페이지 맨 밑에. 자, 55페이지 맨 밑에. 거기 등록상 협회 통보 그랬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자, 등록관지 등록증을 교부했어요. 그럼 그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한다 밑줄. 자, 이렇게 이제 등록증을 교부를 하면 이것을 협회에다가 통보합니다.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라. 그래서 다음 달 10일. 그래서 이제 자, 이번에 새로 개공사가 탄생했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페이지를 56페이지로 넘깁니다. 거기 보면 박스가 있어요. 자, 이 박스에 별표 하세요. 별표하고 이거 외워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 환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되는 게 총 6개입니다. 자, 이거 이제 다 외워야 돼요. 작년 29일 출제됐어요. 참고로 올해 출제될 확률은 없어요. 작년에 냈는데 또 내기는 그래. 자, 그러면 1번 등록증 교부한 때 그랬죠? 그럼 이제 나머지 5개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쭉 배워나갑니다. 쭉 배워나가가지고 나중에 돌아와서 이제 암기를 할 거예요. 이런 건 나오면 고맙죠. 그냥 10초도 안 걸려서 하나 딱 찍으면 답이니까. 자, 일단은 이거 이렇게 해놓고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55페이지. 자, 55페이지 이제 거기 중간에 등록증 재교부. 양가로 3번. 자, 우리가 이제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이걸 원본을 사무실에 걸어놓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1번. 이 등록증이 분실되거나 훼손, 불타버렸다. 그럼 어때요? 재발급 받아야 되겠죠? 네. 우리가 등록 관청 찾아가 재발급 받습니다. 두 번째, 기재상 변경으로 인한 재교부. 자, 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이 바뀌어요. 주로 대표적인 게 등록증에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상호를 바꿔. 이름을 바꾸는 경우 있죠? 영업이 안 되니까 점쟁이 찾아가니까 간판 바꾸라 이러면 이제 주로 바꾸고 이러잖아요. 절대 자기 잘못 없어. 그런 게 잘못이지, 우리 보통. 그러면 이제 등록증에 있는 것을 자기가 화이트로 지우고 마음대로 고치면 되냐? 안 돼요.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발급해주는 공문서니까 등록관청에서 재발급 받아야 돼. 내용이 바뀌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재발급 받아요. 자, 그러면 기존의 등록증을 반납하고 재발급 받아요? 가지고 있으면서 재발급 받아요? 반납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이란 재발급 받을 때 기존의 등록증 반납하여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반납해?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지 말고 제발 뭔가 물어보면 좀 생각 좀 하고 대답 좀. 불타버려서 없어졌어. 자, 반납해 못해? 못해요. 못하죠? 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어. 분실훼손이란 재교부 받을 때 기존의 등록증 반납하여야 한다. 얼마나 우리를 무시하면 이따위 문제를 내겠어. 예전 기출문제. 기가 막혀.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맞다.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여러분 수준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 자, 자신에 대해서 너무 다 이렇게 까발리면 안 좋아요. 우리 수준이 이 정도라는 걸 너무 보여주지 말고 좀 숨겨야 되는데. 그 다음에 3번에 종별 변경으로 인한 재교부. 그래서 자, 그럼 이것은 뭐냐? 앞으로 넘어옵니다. 51페이지. 자, 51페이지 거기 3번에 종별 변경. 그래서 자, 종별 변경. 자, 종별 변경이 뭐냐면 종류를 바꾼다 이 말이야. 개업공인 종류가 우리 종류가 뭐가 있다고 했어요? 법인인 개공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그리고 중개인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중개인이 자격을 따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거 바꿀 수 있잖아요. 또 개인이 지가 대표자가 되어서 법인 차리겠다. 아니면 이 사람이 자격 따가지고 지가 대표자가 되어 법인으로 하겠다. 뭐 또 법인을 하다가 때려치우고 나 그냥 혼자 해야지 개인으로 이렇게 바꾸겠다. 할 수 있죠. 이렇게 바꾸는 걸 뭐라고 하느냐? 종별 변경 그래요. 그럼 이렇게 종류를 바꿀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보니까 원칙과 예외가 있네요. 네. 그럼 원칙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원칙 옆에 보니까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라 그랬죠? 이 말은 등록 다시 해라. 자, 봐봐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받았어. 근데 이 사람이 지가 대표자 법인으로 하겠대. 그럼 이 법인으로서 요건을 다시 갖춰서 등록 신청해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다르니까 요건이. 그러니까 이렇게 종류를 바꾸려면 다시 갖춰야 될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해라. 그러니까 신규로 등록을 다시 해라. 지금 그 말이야. 신규로. 자, 그런데 이제 거기 둘째 줄 끝부분에 이 경우 그랬어요. 자, 찾았어요? 둘째 줄 끝부분 이 경우. 그러면 뭐냐? 거기 이제 밑줄 치고 번호를 매깁니다. 종전에 제출했던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것은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여기다 1번. 자, 무슨 얘기냐? 아까 우리 제출했던 서류가 뭐요? 신료사. 그럼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그러면 그 사무소 임대한 거기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영업을 하겠대. 그럼 굳이 또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등록증. 기존의 등록증 반납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죠. 안 그러면 두 개 걸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중 등록처럼 돼버리니까 당연히 반납해야 돼. 그 다음 마지막 실무교육을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받는다 안 받는다? 아까 우리가 폐업한 지 1년이 안 지났으면 안 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이건 폐업도 안 하고 계속 업무가 종류만 바뀌었지 연장이잖아요. 연속적으로 업무가 이어지니까 당연히 안 받아. 자, 그래서 이제 신규로 등록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외로 이제 좀 봐주는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 이제 예외로 신규가 아니라 등록증 재교부 방법에 의한 경우. 너무 끝에 오면 카메라 안 잡히나 보네. 안 돌아가? 안 돌아가 더 이상. 자, 그러면 앞쪽으로 와서 자, 등록증 재교부. 그럼 뭐냐? 그 밑에 보면 부칙 6조 2항 누구예요? 중개인.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둘째 줄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로 등록환철 관할 안에서 업무를 계속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자, 중개인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로 그러니까 자격을 취득해서 등록환철 관할 안에서 이렇게 바뀔 때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면 중개인이라고 체크되어 있는 등록증이 이렇게 체크되어 있어요. 종류가. 자, 페이지 넘겨보면 나와요. 자, 58페이지. 58페이지 등록증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제 거기 개업공인중개사 종별해가지고 법인이냐 공인중개사냐 부칙 6종 2항이냐 여기 체크하게 돼 있잖아요. 만일 중개인이면 그 가로 안에 거기 중개인으로 체크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자격을 따가지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로 바뀌면 여기에다 이제 이렇게 체크된 등록증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기존에 중개인으로 체크되는 거 반납하고 이걸로 교체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면 되지 굳이 이 절차를 거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 없다. 자, 그래서 유일하게 딱 이 경우만 누가 중개인 누구로? 공인중개사 개공사 어디에서? 관할 내에서 바뀔 때. 만일 관할 밖에서 바꾸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해야 돼요. 다시. 그리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신규 등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 이 경우만 종별 변경 이 경우만. 자, 그다음 이제 52페이지. 자, 52페이지 이제 동그라미 1번 휴업 기간 중에 등록할 수 있나요? 동그라미 2번 업무 정지 기간 중에 등록할 수 있나요?인데 이건 상식이 어렵지 않아요. 자, 개인적으로 내가 6개월 휴업을 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좀 쉬었다가 해야지 했는데 뭐 좋아질 기미가 없어. 그러니까 에이 그냥 한 달 있다가 폐업할래. 자, 폐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폐업하고 났더니 갑자기 문재인 정부가 이쪽에 신도시 또 만든다고 해가지고 전주지역 이쪽이 막 개발이 된대. 그럼 어때요? 막 땅값도 뛰고 부동산 거래가 활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문의가 많이 와. 서울에서도 전화 와. 혹시 거기 막 땅 팔려고 나온 거 있냐 막. 자, 그러면 얼른 개업해야 돼 안 해야 돼? 자, 바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예, 바로 할 수? 이것은 문제될 거 없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6개월 업무정지 얻어 맞았어. 자, 영업정지 얻어 맞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영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못하니까 내 더러워서 때려치고 만다 해도 되죠. 근데 이제 할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때려치기는 뭐하니까 덕진에서 영업정지 얻어 맞으니까 때려치고 완상구로 가서 다시 등록하고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업무정지 때는 의미가 없죠. 네. 그러니까 너는 이 업무정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영업을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업무정지는 폐업하고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상식 이런 건 상식. 네. 그 다음에 7번 인장 등록. 자, 이제 우리가 업무를 하기 전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은 다음 주에 자세히 배워요. 놔두고. 자, 이제 등록 절차와 관련된 거 우리가 다 봤습니다. 자, 59페이지로 갑니다. 자, 이제 59페이지. 이제 등록과 관련된 이제 자질구레한 거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먼저 이제 등록의 실효입니다. 그 실효. 자, 등록의 실효가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등록을 받아서 업무를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업무를 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등록 효력이 소멸되는 게 소멸돼. 등록 효력이 없어지는 거. 그럼 어떤 경우냐? 자,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해요. 그럼 더 이상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 일신 전속이라고 그랬죠? 상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지가 잘못을 저질러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요. 등록 날라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할 게, 여러분 이제 여기서 조금 혼동해서 틀리는데, 자, 이렇게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러요. 그럼 바로 효력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적발이 되어가지고 절차를 거친 다음 최종적으로 취소 처분을 때려야 효력이 없어지죠? 근데 이게 적발이 안 되면 등록 계속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사망 해산도요, 취소 사유에 들어가요. 이거 필요도 취소 사유에 있어요. 그러면 사망 해산은 취소 사유니까 처분 때려야 효력이 없어져요? 그 순간 없어져요 하면? 이거는 그 순간 바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처분을 때려야 되는데 이것만 뭐 한다? 더 이상 할 사람이 없으니까 바로 효력이 소멸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 개인적으로 폐업합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거. 신고 안 하고, 그러니까 등록 관청에다 신고하지 않고 자기 혼자 셧다운 내려놓고 때려쳤다. 이런 걸 이제 사실상 폐업 이런 말 써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막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고 지 혼자 때려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등록 관청은 이 사람이 폐업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폐업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등록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폐업은 등록이 살아있고, 폐업 신고하고 신고 수리가 되어야 그때 어떻게 된다? 효력이 소멸된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죠. 자, 이제 이렇게 해야 소멸된다. 자, 페이지 넘겨서, 자, 60페이지. 자, 이제 무등록 중개업. 자, 이것도 잘 나옵니다. 자, 무등록 중개업은 말 그대로 등록이 없이 중개업을 하는 거. 그럼 이제 이것은 불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는 게 무등록인가요? 이건 이제 가끔 물어봐요. 이번 3월 달에도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이거요, 풀 때 등록이 있냐, 없냐만 따지면 돼요. 그러니까 등록이 없으면 무등록. 간단해요. 근데 이제 어디에서 여러분이 만일 함정에 빠지냐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등록을 받았어. 그럼 이건 무등록이냐 아니냐 이건데, 비록 불법적인 방법이라 하더라도 등록을 받으면 무등록이 아니다. 그럼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틀려. 그러니까 불법이건 적법이건 상관없이 등록이 있냐 없냐만 따지세요. 그러면 이제 없으면 무등록, 있으면 유등록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동그라미 2번으로 내려옵니다. 거래 계약의 효력 그러는데, 자, 아까 얘기했어요. 무등록업자가 중개를 했을 때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효력은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고 그랬죠? 다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그럼 무등록업자가 당사자한테 중개보수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면? 자, 무등록이지만 내가 계약 성사시켜주면 중개보수 얼마 다 얘기했어. 그리고 계약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무등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100% 다 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고, 무등록 아닌 사람들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해주면 무등록을 인정하는 꼴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영업해가지고 돈 벌어가고 여러분들은 이 고생해서 개업도 못하고 말이 돼 안 돼? 자, 그러니까 무등록은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정도 했다 그러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 무효. 그 다음에 4번 무등록업자에 대한 제재. 거기 3년이야 3천만 원이야.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법상 처벌이 가장 무거워요. 뭐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무등록 중개업과 관련해 거기 판례가 있잖아요. 1번 판례 우리가 했어. 좀 전에 그 OX 문제에도 있었고. 2번 판례. 그 보수 약정 아까 유효 무효? 무효. 자, 3번 판례. 자, 오른쪽 3번 판례를 봅니다.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닌,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우연한 게 딱 한 번 타인간 계약을 성사시켜주고 중개보수 받기로 약정을 하고 약정한 대로 받았을 때, 자, 이때 이거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건데, 이때는 받을 수 있다 이 말이. 이때는 받을 수 있다. 자,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정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법을 어긴 것 아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단지 이제 그 보수가 너무 많다면 법정 한도 내로 감액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건 있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공부한다는 걸 주변에 알리라, 알리지 마라? 알리라고 했잖아요. 얘기 안 했어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래야 여러분한테 친구나 지인이, 야, 너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고 다니니까 계약서 정도는 쓸 줄 있겠다. 그러면 일단 뜨끔하지만, 있어. 이렇게 대답해야죠. 그런데 이제 중개사무소가 갖다 맡기면 200만 원, 300만 원 달라고 하니까, 야, 네가 계약서 써줘 해가지고 한 50만 원 주면 이렇게 짭짤하게 수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알려야 되는데 떨어질 거 대비해서 안 알리잖아, 지금. 쪽팔려. 자, 그래서 알려. 자, 몸이 아팠어. 병원에 입원했어. 병원에서도 공부하는 척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 그 얘기 안 했어요? 병원에서 공부한 얘기? 그 얘기 안 했어요. 아, 안 했어요? 네. 했을 텐데. 아, 지난주에 깜빡했나 보네. 예전에 구리학원 제가 나갔을 때 그 수강생 30대 중반인데 젊은 세대기야. 애가 어려. 어린이집에다 맡기고 친정 부모가 봐주는데 수석을 목표로 공부를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런 목표 꿈도 안 꾸죠? 아, 근데 공부 잘해요. 여기도 좀 늦게 왔어. 4월 지나서 5월 그때쯤 왔는데, 그때부터 왔는데도 공부 모의고사 보면 1등이야. 1등이니까 막 그때는 수석이라는 게 있었어요. 참고로 수석하면요, 협회에서 금 5돈짜리 목걸이를 줍니다. 금 5돈. 그러니까 이제 학원마다
수석 나오면 수석에 대한 선물을 걸어요. 그래서 어떤 학원은 그랜저, 어떤 학원은 티코 막 이렇게. 그런지 거는 학원은 그 학원은 절대 수석 나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랜저를 걸고, 티코는 나올 수 있으니까 티코. 또 뭐 상금 100만 원 막 이렇게 걸고. 참고로 우리 새롬에서 수석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목동 학원 수석 나왔는데 수석 나왔다고 딱 하니까 11월 달 학원이 마감돼 버렸어요. 자리가 더 없어 막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홍보 차원으로 이제 하려고 그 원장도 밀어주고 막 그러지.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면 하루에 3시간인가 밖에 안 자고. 3시간밖에. 그러면 몸이 말이 돼, 안 돼? 그러니까 체력 단련해야 된다고. 그 사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수영장에서 1시간 수영하고 학원에 와. 그래도 쌍코피 터져. 매 수업마다 쌍코피 터지네. 자, 참고로 우리 그렇게 할 공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맨날 쌍코피 터지니까 막 불효율 화장실 뛰어가기도 하고 막 갔다 와서 화장지 양쪽에 틀어맞고 막 공부.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다가 기억이 8월 달에 쓰러졌잖아요.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어. 병원에서도 책 이렇게 쌓아놓고 공부했어. 입원하면서. 그러니까 6인실 병동에서 완전히 무슨 공부를 그렇게 하냐고 막 놀래잖아. 국가고시 공부한다. 우리 국가고시 아니야. 우리 국가고시예요. 국가공인 자격. 그러니까 어디 가면 국가고시 한다고 하세요. 그랬더니 책이 보니까 맨 부동산밖에 안 써졌어. 그래서 이제 뭐 하냐 하니까 이제 이거 한다고 하니까 그 환자분 중에 한 사람이 나 태어나면 안 그래도 이사하려고 했는데 그냥 사무소 맡기면 돈 많이 달라고 하니까 당신이 그러면 계약서 하나 써달라고 직거래 하니까 그거 써줬어요. 그래가지고 50만 원 받아가지고 그걸로 병원비 쫙 하고 나왔잖아. 자, 공부하는 걸 알려야 돼, 알리지 말아야 돼? 알려야 이런 케이스가 생겨. 알려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리고 친구들한테 지금 이사 갈 것 같으면 가지 마라고 그래. 내가 합격해가지고 소공사로 들어가더라도 자기 인맥으로 이제 물건 가져야 되니까 개업 당장 안 하더라고도. 그래서 다 밀어놓고 내년 하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알려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우연한 게 한 번 한 것 가지고는 위법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맞들여가지고 2번, 3번, 여러 번 계속 반복하면 그게 이제 무등록업이 되니까 처벌되는 거지. 우연한 게 한 번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건 써줘도 돼. 그 다음에 4번. 무등록업자의 업무가 법적으로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냐. 자,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데 그 중개업을 못하게 방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형법상 업무 방해죄로 고소한 거예요. 너 왜 내 업무를 방해했냐. 자, 그러면 무등록업자의 중개업이 보호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면? 그죠. 그 자체가 불법인데 그것은 보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업무상 방해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형사처벌 안 돼요. 그 다음 5번. 무등록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느냐. 자, 이번에는 의뢰인들이 무등록업자한테 중개를 의뢰했어. 그럼 그 중개 의뢰한 그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느냐?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의뢰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 무등록으로 중개를 한 중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등록업자가 처벌되는 거지 의뢰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이해만 하면 안 잊어먹어요. 이 판례는. 자, 페이지 넘겨서. 자, 62페이지. 이제 이중 등록 금지. 자, 이중으로 등록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지 마라.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덕진에다가 등록을 해놓고요. 저기 완산에다 또 등록을 해. 그럼 이걸 등록 관청을 달리한 이중 등록. 자, 내가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로 등록을 해놓고 법인 대표자가 되어 법인의 등록을 또 해. 그럼 종별을 달리한 이중 등록.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등록한 것뿐만 아니라 먼저 등록한 거 다 취소해버립니다. 그리고 1년이야 1,000만 원이야 형벌까지 때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중 등록 안 돼요. 그 다음 이중 소속 두 번째. 이중 소속 말 그대로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자, 갑이라는 개공사가 지금 여기 덕진에다가 사무실 하나 차렸어요. 그런데 저기 완산구에 요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거기서 재미 좀 보려고 또 등록하고 싶은데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완산에 등록하고 있는 자기 동기한테 말해가지고 야 내가 네 밑에 소공사로 들어가서 한 2달간 분양권 전매 좀 하고 빠지겠다. 그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이걸 이중소속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 사무실에서 속하면서 다른 데도 속하는 거. 그러면 또 병법인의 사원 임원도 사원 임원으로 있으면서 지가 개업을 하거나 지가 소속하거나 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A라는 사람이 자격을 따가지고 간 밑에 또 을 밑에 양쪽으로 소공사로 들어갈 수 없어요. B가 자격증 없이 간 밑에 을 밑에 보존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중소속은 개공사뿐만 아니라 사원, 임원, 소공사, 보존 다 하면 안 돼. 다. 자, 그런데 여기는 제재가 중요해. 제재가 여러분 많이 헷갈립니다. 자, 첫 번째 제재를 보세요. 맨 밑에 기업 개공사가 이중소속하면 둘째 줄 반드시 취소됩니다. 등록이. 둘째 줄 끝부분.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고 그 다음 1년이야 1,000만 원이야 형벌까지 얻어맞아요. 등록도 취소되고 형벌도 얻어맞고. 그 다음 니은번 소공사가 이중소속합니다. 이제 소공사 특히 잘 봐야 돼. 소공사가 이중소속하면 둘째 줄 자격정지 받을 수 있고 또 1년이야 1,000만 원이야 때립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줄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하면 반드시 자격이 취소되고 1년이야 1,000만 원이에요. 둘로 나눠져요. 그 다음 보존 오른쪽. 보존은 그냥 형벌밖에 없어. 행정처분 받을 게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제재가 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오른쪽 등록증 양도되어야지 마라.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자격증도 그랬죠. 등록증도 양도되어야 하면 또 누군가가 양수되어 받은 사람이 있겠죠. 그럼 이제 둘 다 1년이야 1,000만 원 이하고 양도되면 반드시 등록이 취소됩니다. 이거 자격 취소 똑같아요. 반드시 취소됩니다. 그 다음 맨 밑에 4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지 마라. 당연한 얘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돼요 안 돼요? 소리 위조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 사진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오냐면 앞으로 넘어오세요. 48페이지. 자, 48페이지. 거기에 보면 특수법이 나와요. 자, 특수법이. 자, 우리 지난번에 법인인 개공사는 중개법인과 특수법인 두 종류가 있다. 중개법인은 처음부터 중개업을 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해 등록을 받은 거.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고. 법인을 만들 때 처음부터 중개업을 할 목적으로 이렇게 법인을 설립해서 요건을 갖춰서 아까 등록을 받은 거. 이게 이제 중개법인 이게. 그러면 특수법인은 뭐냐? 거기 의의를 봐봐요. 특수법인은 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자, 우리 중개업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인데 무슨 얘기냐면 그 밑에 종류가 1, 2, 3, 4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어떤 법인들은요. 그 법인이 뭔가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럼 그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을 해요. 그럼 이제 자기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는데 그 법률에서 예외로 중개업도 할 수 있게끔 허용된 법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법인을 말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법조문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말이 길어. 말이 기니까 이제 우리가 편의상 짧게 뭐라고 부르자? 특수법인 이렇게 부르자 이 말이에요. 짧게 특수법인. 그럼 이제 특수법인 거기 종류가 1, 2, 3, 4 4개 실어놨는데 실은 4개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이제 여기서 4개만 딱 실어놓고 보는데 자 봅시다. 첫 번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 농업협동조합 해가지고 저기서 이제 간단히 우리가 지역 농협 그러는데 자 농협이 뭐냐면 거기 보세요. 체크하세요. 농지에 대해 매매교환 임대차 중개할 수 있고 체크. 농협은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 중에서도 뭐다? 농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매 교환 임대차만 해요.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은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물건도 극히 일부고 거래 유형도 일부에 대해서만 중개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기간 해가지고 산업단지 관리기간은 해당 산업단지, 공장 용지 및 공장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전주 이쪽은 산업단지 있어요, 없어요?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 단지만 취급하는 것을 전문으로 여기서 다 해요. 여러분한테 찾아오지도 않아요. 거기 결정 났나 모르겠네. 거기 무슨 방직 공장 있죠, 저기 도청 옆에. 거기 엄청 높은 빌딩 짓는다고 하는데 나가래 됐어요? 제가 봐도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전주에 그런 높은 빌딩을 지어가지고 거기 수요를 할 만한 현실성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 좀 그걸 한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 거기 투자하라고 또 하면 돼, 안 돼? 큰일 나요. 거기 하긴 뭐 알짜배기 땅이라 좀 보는데 그 한다는 기업체가 내실이 전혀 없는 기업이죠. 돈도 없는 아주 내실이 없는 기업체가 그렇게 그 큰 규모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 현혹되면 안 돼요. 그래도 뭔가 빨리 활성화하면 좀 거기에도 살 텐데 좀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중앙회와 지역산림조합. 그러면 여기서는요 또 밑줄 하세요. 임목이나 임야에 대한 매매교환 임대차 중개. 그러니까 임목 같은 경우요 여기서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찾아오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뭐 나무에 대해서 잘 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산림조합이 여기서 임목은 해요. 임야 같은 거. 자, 그 다음 금융회사 부실 자산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인데 여기서는요 비업무용 자산 및 구조개선 기업 자산에 대한 매매를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비업무용 부동산 같으면 뭐냐면 자 은행이 부동산 담보로 돈을 대출해 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아. 그럼 은행은 가차없이 바로 경매로 넘겨요. 경매로 넘겼는데 이게 막 유찰돼. 가격이 한없이 떨어져. 자기네가 빌려준 돈보다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네가 경락을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은행이 경락을 받으면 이걸 갖다 비업무용 부동산.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좋아져 가지고 좀 가격이 제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넘겨요. 그럼 얘네들 이걸 공매로 공개 매각하는 거예요. 이게 공매예요. 그런데 공매는 이런 식으로 공개 매각해도 되지만 1대1로 수의계약해도 돼. 그래서 살 사람 와가 해가지고 얘가 이걸 중개도 할 수 있어요. 수의계약도 하고. 자, 이런 경우 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특수법인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다 할 필요 없고 이 중에 대표로 네 번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그 다음 첫 번째 지역농협협동조합 이 두 개만 놓고 보자 이거요. 그럼 이거 아까 비업무용 자산에 대하여 매매를 중개할 수 있다 이랬죠. 그리고 농협은 오직 뭐에 대해서? 농지에 대해서 매매, 교환, 임대차 이것을 중개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도 이런 걸 중개할 때는 개공사의 지위를 갖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 법에서 중개하려면 아까 뭐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들도 등록을 하나요? 거기 이제 3번으로 내려옵니다. 등록 여부 해가지고 1번 농협은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법인, 특수법인도 법이니까 원칙적으로는 등록을 한다고 보시면 돼. 그런데 이제 농협은 등록을 안 해. 왜? 규모가 작으니까. 농지입니까? 자, 그래서 별 얘기 없으면 특수법인도 등록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런데 농협은 규모가 작으니까 안 한다. 그 다음 그럼 등록을 하니까 이 절차를 거치란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특수법인도 법인에게 인정된 이런 등록 기준 이거 갖춰야 됩니까? 이건데 이거는 갖추지 않습니다. 그 밑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그 자, 등록을 받지만 등록 기준은 갖추지 않아요. 자, 이거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공인주의 자격이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없어도 돼요. 뭘 잘해야 되느냐? 낙하산 잘 타면 돼, 낙하산. 자, 그래서 뭐 사원님은 3분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실무교육 받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자, 등록을 받지만 등록 기준은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4번. 그럼 이제 이들도 중개업 할 때는 개공사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 적용되는 것들 어떤 것 적용되나요? 한데 이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우면 돼요. 자, 이제 앞으로 이거 배울 때 그때그때 체크합니다. 일단 놔두세요. 일단 이것만 알면 돼. 등록을 안 하니까 당연히 등록 기준 갖출 필요가 없죠. 이거. 자, 이 정도만. 자, 특수법인 이 정도만 알고. 네, 자세한 건 조금씩 더 붙이고. 자, 특수법인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니까 이 정도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 뒤로 가서 자, 결격사유. 자, 64페이지 결격사유. 자, 결격사유 100% 출제됩니다. 99도 아니고 100% 출제돼요. 자, 뭐냐면 이제 한마디로 하자나 결함 있는 사람들은 이 업종에 종사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박스 안에 보면 법조문 총 몇 가지가 있냐면 12가지가 있어요. 이걸 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은 문제가 있으니까 중개업에 종사하게 하지 말자 이건데 이들이 이제 이 결격에서 벗어났냐 벗어나지 않았냐 그것을 보면 되지 이걸 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어요. 자, 먼저 조심할 거 결격은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냐 없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즉 공인중개사 시험을 볼 수 있냐 없냐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혼동하면 안 돼요. 결격 사유자라 하더라도 그러면 시험은 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시험 봐서 합격했어. 그럼 합격했다 하더라도 등록할 수 있냐? 소공사로 취직할 수 있냐?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건 상관없어. 근데 이 업종에 종사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 자, 오른쪽 갑니다. 결격 여부 조회. 그럼 이제 이 사람이 결격인지 아닌지 등록 환청에 조회를 했죠. 아까 여기 결격서에 해당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등록 신청해. 그럼 이 사람이 결격인지 아닌지 등록 환청에 조회를 해. 여러분 본적지 찾아서 신원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회할 수 있다 이 말이고. 그 다음 자, 효과입니다. 결격사의 효과인데 자, 아까 이미 얘기했어.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 해가지고 쭉 밑에 내용이 많은데 이거 볼 필요 하나도 없어요. 자, 간단합니다. 결격이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번 중개업에 종사하기 전에 결격이면요. 중개업 하겠다고 뛰어들 수 없어. 그러니까 등록도 못하고 소공사 보조원 취직 못하고 법인의 사원임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동그라미 2번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결격이면 어떻게 됩니까? 퇴출돼요 또. 이 업계에서 퇴출되는 건 못하니까. 그러면 이 기억에 필요적 취소 그랬는데 개공사가 결격이면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어 퇴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의 사원, 임원, 그 다음에 소공사, 보존 이들이 결격이면 어떻게 됩니까? 개공사가 잘라야 돼요. 사람 잘라요. 그래서 맨 밑에 거기 니은번에 잘라내야 되는데 언제까지? 2개월 체크. 2개월 내에 잘라내야지 그때까지 안 하면 개공사가 업무정지 맞아. 자, 다시 정리합니다. 개공사가 결격이면 반드시 취소되고 개공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개공사가 잘라야 된다. 언제까지 자른다? 2개월. 이렇게 퇴출돼야 돼. 근데 그거 안 하면 이제 개공사가 업무정지 처벌받게 된다. 자, 이게 이제 효과.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사유. 자, 페이지 남기면 이제 하나하나 사유를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 보도록 합니다.